안녕하세요. 주식일보의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러우 전쟁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러우 전쟁 테마성 상승에 주목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먹을 건 없다 라는 부분들도 어느 한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러우 전쟁 재건 테마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왜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종전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이 이제 2월 18일이기 때문에 내일 사우디에 이제 젤렌스키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20일날 미국의 켈로그가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재건 친구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3월달, 4월달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 이런 기사들,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부터 이제 재건 관련 주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일 내용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요, 러우 전쟁 현황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재건 비용이랑 방향성, 그리고 이전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을 베이스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 재건 관련주들 몇 가지 뽑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재건 관련주를 생각을 하면 테마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올라가는 친구들을 따라가기 바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용과 방향성, 그리고 이전 샘플,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러우 전쟁의 현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개시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여론도 전쟁의 회의적으로 변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는 약 5,500억 달러로 추정이 되어 있고, 미국 인프라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 관련돼 가지고 14일부터 미넨에서 안보회의, 트럼프와 푸틴이 첫 대면해서 회담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됐고, 이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12일인가 13일 날 재건 관련된 테마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재건 규모가 이만큼까지에 대한 금액들은 아니었는데,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금액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만큼을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흐름은 이제 이만큼 20%의 땅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주도권, 그리고 EU랑 나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출범된 전후로 이제 정치랑 전쟁 리스크들이 좀 소강이 되면서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왔고, 이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되거나 휴전 합의가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적극적인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분위기는요, 지금까지 다른 재건 산업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라고 많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전 가능성이 좀 낮아서 다른 전쟁 케이스들과는 좀 다르게 재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재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참여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죠. 대부분 이제 다른 전쟁 국가들은 내전이 많기 때문에 재건으로 이제 복구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데, 러우 전쟁은 좀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이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재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이게 미국 쪽이 좀 가져갈 건지 아니면 EU 쪽에서 좀 가져갈 건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재건 범위, 복구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EU, 나토 가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인 만큼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수반이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이견이 확대되게 된다라면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점이 지연되면서 상당히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존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 사업은 공공이랑 민간 파트너십이 진행이 되면서 확대가 될 것이고, 민간 기업의 수혜로 연결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관련주를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건 자금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봤을 때 뭐 주거, 운송, 인프라, 뭐 상업, 농업, 에너지, 뭐 교육, 지역, 수도 등등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주거, 그리고 운송 인프라, 이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 농업까지 보면은 이게 제일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건설을 볼 수가 있겠고, 운송 인프라를 좀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도로 쪽을 볼 수 있고, 상업 농업은 우리가 농기계 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농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제 내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전쟁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규모가 커서 민간 참여까지 기대를 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참여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크게 다가오는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돼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재건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과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요, 2022년 기준에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이 3,4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5월 기준으로 3,490억으로 이제 올라갔고, 7월 기준에 7,500억으로 이제 점점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복구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복구 비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7,500억 달러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랑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분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뒷부분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교육, 주택 쪽이 이제 제일 크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큰 사이즈로 보면 운송, 그 다음에 농업, 상업 이쪽 라인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운송, 상업, 산업 이쪽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라크 쪽에 이제 재건 관련 품목 수입액을 우리가 그 추이들을 확인해 보게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라크 재건 때 제일 많이 철강봉, 철강 구조물, 그 다음 시멘트 발전기, 전기 제어판 라인들로 이렇게 쭉 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설 중장비, 그리고 굴착 장비 이쪽 라인들은 조금 더 뒤쪽에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재건 관련돼서 이라크 측에서 이제 주요 품목을 수입했던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수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이 구조물, 철강봉, 철강관, 열간 압엽
강판 뭐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됐다. 재건 복구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수출액이랑 비중들을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코리아가 없어요. 거의 여기는 아예 코리아가 없고요. 이쪽 라인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지금 여기에 한 9%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6%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쪽을 제외하고는 철강 쪽은 우리가 강하게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약하다. 철강주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기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우리가 기계 중장비 라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들을 보면은 재건 관련 품목들이 건설 중장비, 뭐 철공 굴착 장비, 발전기 등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이 주요 수출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이 가운데 이름 하나를 딱 올리고 있어요. 건설 중장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민국 제품들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순위 안에 들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건에 대한 테마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것이냐면, 피해 지역의 대부분은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해를 그 주변 땅이 안 입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강하게 입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격전지 라인들이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땅들은 대부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도시 중에 피해가 큰 곳들은 도네츠크, 하르키우, 뭐 루안스크, 자포리자, 뭐 헤르손, 키이우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피해 금액의 한 7, 80%를 차지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비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러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종전이 됐을 때 합의를 보게 됐는데, 이제 이 점령한 땅들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돼버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기본 우리가 생각했던 추정치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다. 왜? 러시아는 이 점령한 땅을 본인 땅이라고 이제 결국엔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낼 건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땅들은 러시아 땅 소속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나 아니면 공산당인 중국 쪽에서 재건을 진행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에 대한 파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성으로만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재건 테마를 보는 건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전에 대한 과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어요. 재건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총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의 기대감이 10년치의 기대감이 한 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또한 이제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원조국가의 다양한 굴삭기 메이커와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겨야만 우리가 수주를 따오고 실적을 좀 강하게 늘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감이 과하게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재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먹을거리는 생각보다 작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감을 내려놓고 재건 테마들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마성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저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동의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을 좀 가져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동, 그리고 대동 기어, 이 두 친구를 좀 관련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현지 농기계 수입 판매 총판을 좀 맡고 있고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농기계
판매 총판 플러스로 트랙터 공급 계약 체결을 3년간 진행을 했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 기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동이랑 대동 기어가 재건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건 관련된 내용들로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SG입니다. SG가 생각보다 재건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SG입니다. 자, 아스콘, 아스팔트 쪽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우크라이나 방한단이 SG 영종 아스콘 재고 공장 그리고 본사에 방문을 했었었고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계약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이제 도로 사업에 전략적으로 이제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엄청나게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G는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TYM입니다. TYM은 트랙터, 코바인, 농기계 주력 생산 기업이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업 기반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농기계들이 훼손이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TM이 관련된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고 2024년 12월에 우크라이나에 농기계들이 기증을 했었습니다. 5.5억인가 55억치인가 좀 기부를 했었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시장의 진입을 발판으로 좀 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북미 매출이 매우 높고요. 2025년에 유럽 쪽에 법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EU, 나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유럽 쪽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TIM이 유럽을 지나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재건 테마의 대장주죠. 그래서 북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보유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70%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터키죠, 옛날 이름 터키 지진에서 재건 사업 레퍼런스를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를 잘 쌓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이 터키 지진 복구 피해를 위해서 2023년에 CPC 235대 공급했고 2024년에 200여 대 추가 공급을 해서 500억 원의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복구는 지진으로 인한 재건 사업에 대한 복구에 참여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 아니고 전쟁이라도 재건 사업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전진 건설 로봇이 실질적으로 CPC를 공급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 실질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진 건설 로봇이 재건 중에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 건설 로봇, TYM, SG, 대동기업 친구들 앞으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번쯤 관심 가지고 이 친구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테마는 좀 테마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면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재건에 관련된 수혜를 크게 가져갈 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주식일보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주식일보 안에서 다양한 재건, 반도체, 주식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일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